안녕하십니까.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 명령이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 청구 이의소송이라든지 추환항소라든지 그렇게 대응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 본인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은 이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고 보통은 이제 계좌가 압류가 되면서 도대체 왜 계좌가 압류가 됐냐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 소송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멸시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계좌 압류 사건 번호는 타채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이 계좌 압류가 됐다 그러면 2022 타채 이렇게 들어가는데, 타채 말고 이제 본안소송 사건을 조회를 해 보셔야 돼요. 본안소송 사건은 가소라든지 가단이라든지 뭐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차전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원고 대부업체한테 그 전화를 하셔서 지금까지 본안소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거 소송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줍니다. 이거 당연히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송 내역이 뜨잖아요. 그럼 소를 언제 제기를 했는지 떠요. 예를 들어 이걸 2015년도에 처음 제기를 했다, 소송이. 그럼 내가 대충 이거를 카드 대금이라든지 대출금이라든지 이걸 언제 썼는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썼다. 그럼 2015년도에 제기됐으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보는데, 물론 중간에 가압류가 있었다든지 압류가 있었다든지 중간에 달라요. 보통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거는 변제기한으로부터 이제 5년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변제기로부터 5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런 걸 당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변호사 사무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본안소송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안소송 사건 번호를 그 대부업체한테 조회를 하셔서 본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이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 진행되는지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최소한 대부업체한테 사건 내역을 조회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쨌든 사건 번호를 알아야 돼요. 사건 번호를 가끔 가다가 이제 압류 사건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변호사 사무실에 끈질기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 사건 번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채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부업체한테 전화하셔서 본안소송 사건 번호를 알고 나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이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내가 소장을 받지 않은 그 송달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됐으면 추환항소, 지급명령이면 청구이의를 거치는 건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마지막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났나, 아니면 대출이면 대출 약정에 의한 변제기한으로 5년이 지났나 여부를 확인하시면 대강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